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현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약간은 멈춰있는 듯한 이 움직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현재 이 유튜브 채널, 사실 우리가 임영웅님에게 가장 또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돼 오던 많은 컨텐츠 영상들일 겁니다. 수호씨가 분석도 해드렸고 또 많은 유튜버들도 진행을 했지만,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가 있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능 컨텐츠였죠. 일명 임영웅님의 이런 영웅 본색, 사실 이런 컨텐츠가 올라온 지가 벌써 한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새해 맞은 인사라던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이게 굉장히 시리즈물로 많이 업로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살짝 멈춰져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예측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이 2집 앨범 준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출처를 100% 확실할 수는 없지만 임영웅님의 조만간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싱글 앨범 발매로서 유력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 알갱이가 발매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 모르죠. 임영웅님의 싱글 앨범 자작곡이죠. 예전에 임영웅님이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영상에 보면 이 폴라로이드 첫 녹음 날에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비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자작곡을 내고 싶다. 그런데 이번 모래알갱이는 바로 LA 콘서트 그리고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공개된 임영웅님의 신곡이 되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바로 유튜버 궤도님을 만나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또 나눴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임영웅님의 신곡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사실 모래알갱이 이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2집 앨범 발매까지는 최소 내년은 돼야 된다라고 가정할 때 아직도 5개월 이상 가까이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5개월 동안 임영웅님이 모래알갱이 한 곡으로만 아무런 활동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기에는 항상 팬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아티스트 임영웅인 만큼 저는 분명히 신곡 발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정규 앨범이 아닌 한 싱글 앨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시상식에 등장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앨범이죠. 콘서트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이 내년 상반기에 정말 2집 앨범을 발매해서 본격 활동을 시작해 나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그 사이에 싱글 앨범이 발매될 여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 과정들로 인해서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도 살짝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요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싱글 앨범 발매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은요,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청도군의 노인복지기금을 기탁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 멋진 영웅시대 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기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위드히어로 청도 영웅시대는 지난 26일 청도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노인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노인복지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은 아주 눈이 부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 중요한 결과가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바로 더 트롯쇼입니다. 7월 5째 주 사전투표 바로 어제 낮 12시에 마감이 됐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더 트롯쇼 사전투표 이번에도 너무나 멋지게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요번에 임영웅님이 한 번만 더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로 더 트롯쇼에서 1등을 하게 된다면 제가 당초에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사전투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역시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전투표 순위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김희재님은 13.27%로 2위에 랭크가 됐고요. 3위에는 저번 주와 다르게 김호중 씨가 아니라 조명섭 씨가 5.1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물론 방심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다음 주죠. 이번 주 결과를 놓고 보면 다음번에 방영될 더 트롯쇼에서 임영웅님이 멋지게 연속 3관왕을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본방사수 실시간 투표만 잘해주시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규앨범 마지막 트롯곡이죠.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가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런데 더 트롯쇼가 좀 유념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두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 놓고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갑자기 또 런던보이처럼 트롯 후보곡으로 올라간다? 정말 그때는 영웅시대 분들이 그 이후로도 임영웅님의 트롯곡이 무엇이 올라가든 보이콧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래알갱이는 명백한 발라드 곡입니다. 런던보이도 명백한 메탈곡이었지만 올라갔듯이 만약에 더 트롯쇼가 똑같은 행보를 걷는다고 하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올라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관계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위상이 어제 엠넷 음악방송 프로그램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 라이브 온 M이라는 채널에서 임영웅님의 무지개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졌다고 해요. 사실 이 라이브 온 M이라는 거는요, 특별한 방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많은 아티스트의 노래들이 쭉 뮤직비디오 형태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 시간대에 나오는 노래가 또 어찌 보면 요즘 대세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무지개 노래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참 놀랍죠? 이제는 단순 트롯곡이 아니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장르의 다변화, 이 음악계에서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2집 앨범 기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장르를 이미 다 섭렵한 토대를 닦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우리의 상상을 또 한 번 깨트리는 엄청난 2집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로 말 그대로 어마무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이런 어마무시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한 번 더 드러내주는 깜짝 놀랄 장면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어린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는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나는 우는 게 좋다. 나는 웃는 게 좋다. 당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눈물을 터뜨렸었던 이 순간들을 모아두고서 나는 물만두가 되는 임영웅 가수가 좋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요. 또 반대편 의견으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환하게 웃는 빵빵 터진 우리 히어로가 좋다 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울 때도 웃을 때도 아름다운 남자, 그야말로 아름다운 미자에 미친 남자가 되는 거죠. 우리 수호천사님들은 어떠십니까? 환하게 웃고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과 눈물이 맺혀져 있는 임영웅님의 이 물맨두의 모습.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전 개인적으로 우는 것보단 웃는 모습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눈물에는 감동의 눈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티스트가 눈물을 흘리는 것보단 환하게 웃고 있을 때 저 역시도 웃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는 의외로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억지로라도 웃음 짓고 있으면 나의 뇌가 내가 지금 행복해서 웃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반대로 내가 억지로 울상을 짓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요. 반대로 또 나의 뇌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굉장히 우울하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실제로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을 현대 사회인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웃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수호 씨의 탁탁한 목소리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태양 같은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웃음을 보면서 함께 웃음 짓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위상이 라디오 방송, 생방송에서도 드러났는데 이걸 먼저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좀 노래방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 놀랍다. 자신감입니다. 어떤 거 부르시나요? 저는 임영웅 선생님의 그 사랑은 늘도 온가 그 노래를 정말 처음으로 시작하고요. 들으셨나요? 굉장히 독특하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가수분들인데 임영웅님의 노래를 노래방에 가면 가장 먼저 첫 스타트곡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죠? 우선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노래방 선곡 1위 노래였다라는 거 제가 정말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참 신기하게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다른 가수분들도 노래방에 갔을 때 열창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신기한 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임영웅 가수님, 임영웅 씨도 아니고 임영웅 선생님이라고 극존칭을 씁니다. 극존칭을 써요. 연예인들이 같은 연예인끼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정말 연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대선배 가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독특하게도 지금 다른 가수들에게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선생님이라는 극존칭까지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존경과 존중의 의미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같은 가수들에게 이런 존경과 존중을 받는다라는 거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요계에서의 우리 아티스트의 실질적인 위상이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이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임영웅님이 불렀던 이 노래 워낙 명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의 원곡자인 스탠딩 에그라는 가수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이 올라온 지 이제 한 4일 정도 됐는데요. 독특하게도 이분이 맛집 투어를 가게 돼요. 근데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식당의 이모님들이 이분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도 데뷔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유명한 가수인데 말이죠. 내심 아쉬워했는데 결국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다 끝마쳐요. 식사를 다 끝마치고 이제 계산을 하러 갑니다. 계산을 딱 하러 갔는데 이때 사인도 해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저를 정말 누군지 못 알아보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정말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죠. 사인을 쫙 해주고 나갈 때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영호아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전화 받는 척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바로 이 스탠딩 에그 원곡자분인데 임영웅님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줘서 그 노래가 정말 어마무시한 역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 사실 임영웅님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 대다수가 임영웅님을 만나거나 연락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가 워낙 바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 이분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을 못 알아본 가게 주인분에게 그래도 가수 임영웅은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임영웅과 이렇게 인연이 있다라는 걸 티내듯이 영웅아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전화 받는 척을 했던 거죠. 자, 가수들에게 임영웅이란 아티스트는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의 연예인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요 사진이 SNS에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임영웅님이 카메라를 들고 셀카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독특한 건 도대체 어디에서 이 셀카 촬영을 했냐?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머리 길이의 형태로 봤을 때 아마 임영웅님이 과거 뽕숭아 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 때 대기를 하다가 찍었던 사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이 이 TV조선을 떠나고 난 뒤로는 거의 뭐 굉장히 짧게 머리를 다듬었다가 머리를 완전 뽀글뽀글 뽀글움까지도 갔다가 좀 긴 기장을 많이 선호했는데 요때는 옆머리도 짧고 깔끔했단 말이죠. 특히나 요즘에 머리가 더 길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때 사진이 아닌가. 그런데 임영웅님이 사실 워낙 일상생활 중에 카페도 잘 다니고 맛집도 잘 다니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런 일상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 사진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작은 흔적조차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설레이는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자, 쉬지 않고 제가 바로 한번 빠르게 하나씩 정리를 하여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부터 우리의 감동을 설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동 레전드 임영웅의 미스터트롯 콘서트 보랏빛 엽서 영상이 7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보랏빛 엽서는 워낙 이 미스터트롯 때 충격적인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깜놀하고 너무나 감격받은 무대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무대 영상이 700만 뷰를 달성했는데 이게 사실 미스터트롯 콘서트 때 임영웅님이 불렀던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700만 뷰 정도로 머물러 있다. 물론 700만 뷰도 엄청 높은 조회수입니다만 워낙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영상들이 1000만 뷰를 하나같이 다 넘다 보니 이 영상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1000만 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랏빛 엽서는 서른도 선생님의 원곡이죠. 이 미스터트롯 당시 때 서른도 선생님이 임영웅님의 이 보랏빛 엽서를 듣고 오히려 자신이 임영웅 가수에게 배웠다. 아, 보랏빛 엽서는 저렇게 불러야 하는구나. 자신만의 스타일과 감성으로 너무나 잘 소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노래가 많은 분들의 입덕 3대 곡 중에 하나죠. 바램, 배신자, 그리고 보랏빛 엽서까지.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도 꼽긴 하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입덕 노래 중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노래 중에 한 곡이기도 한 것이 바로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파워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시대의 파워로 이어지고 있죠. 임영웅 팬클럽 데뷔 7주년을 맞아 파주시장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청소기 40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파주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았네요. 파주시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청소기 40대를 전달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무선 청소기 40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요 무려 616만원에 달하는 후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데뷔 7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전국적인 지금 이벤트와 전국적인 활동이 막 번져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7주년을 벌써부터 축하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쭉 읽어보니까 이번 후원품은 장애로 인해 신체 활동에 제약이 큰 분들을 위하여 가정 내에 쾌적한 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무선 청소기 40대를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직접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임영웅 바라기 서포터 회원님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팬들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고 장애인 가정의 건강과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오히려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러블리 히어로라고 돼서 후원 증서가 이렇게 발급이 됐고요. 멋진 영웅시대 분들의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곳의 복지관 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수를 닮은 영웅 바라기 서포터즈의 마음이 장애인 가정의 큰 위로와 행복이 된다. 라면서 감사한 마음을 또 절실히 표현을 했고요. 이것을 본 많은 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임영웅 팬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부 문화이다. 임영웅이 늘 건행을 외치듯 팬들도 단순히 임영웅을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대를 잇고 대중을 위로한 히어로가 임영웅 가수라면 그 따뜻한 위로를 지역 곳곳에 전하는 건 역시 바로 영웅시대 팬분들인 만큼 이들 역시 또 하나의 영웅, 히어로다라는 이 기사의 끝맺은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이어지니 이런 칼럼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영웅시대 효과 대박이다. 팬더스트리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현상을 팬덤이라고 하죠. 이 팬덤은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경제에도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팬덤의 영향으로 산업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팬더스트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K-팝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팬덤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됐는데요. K-팝 아이돌의 해외 콘서트 투어나 관련 상품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건 역시 하나의 예시라고 합니다. 이 가수의 팬더스트리 상품으로는 응원봉, 앨범, 굿즈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팬덤 플랫폼에서 스타에 관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바로 팬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인 프렌즈라는 곳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 역시 팬더스트리의 성공 사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임영웅님의 동생인 명웅이가 인형으로 다시 임영웅님의 이 스케치로 인해서 탄생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팬더스트리라고 하는 문화의 또 엄청난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중년층 팬덤 플랫폼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 이후로 중년 팬덤의 문화가 두터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오공훈 대중문화평론가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팬덤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중년층도 적극적으로 팬더스트리에 진입하고 있다. 중년층이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서 관련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년층, 바로 영웅시대 분들과 같은 분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중년층 팬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 자동차가 임영웅 효과로 53%나 매출 폭등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임영웅은 그 이후에 고가의 상품 광고를 찍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팬은 스타를 보고 따라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팬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스타가 고가 상품 광고를 거절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 케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광고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임영웅님은 이것을 어떻습니까? 딱 자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 광고 이후에는 음식, 헬스, 뷰티 등의 제품 모델을 주로 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과 임영웅님의 파워가 광고와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칼럼과 대중문화 평론가분의 증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같은 연예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에 대한 러브콜이 폭발합니다. 박명수 씨는 최근 피프티 사태에 대해 딱 소신 발언도 했고요.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도 하는, 할 말은 하는 그런 연예인으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임영웅 전화 연결로라도 출연해달라. 또 러브콜을 쏟아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개그맨 박명수가 가수 임영웅을 향해 라디오 출연 러브콜을 보냈다. 바로 오늘 방영된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임영웅이 배우 이병헌 성대모사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내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 우리 전화 연결로라도 라디오에 출연을 꼭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뭐 박명수님만이 아니라 많은 라디오 방송, 뭐 또 다른 아침 방송 프로그램 등등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못해도 좋으니 간접적으로라도 꼭 등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넘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아마 박명숙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관련된 깜짝 놀랄 기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오늘 SBS에서 단독 기사를 냈어요.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주관했고 앞으로도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주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CJ ENM 1위 유튜버 소속사인 다이아TV가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다이아TV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CJ ENM에서 다이아TV를 매각하게 되면 이것이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향후 행보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 CJ ENM이 사업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다이아TV를 매각하게 됐다. 그 배경을 본다면 차후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게 될 때 혹시나 CJ ENM이 힘든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인 파워를 통해서 CJ ENM이 오히려 회생할지도 모른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분석해서 전달을 몇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다이아TV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 매각 자체가 불발됐다. 이 다이아TV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 트레저 헌터와 협상을 하던 중 최종 결렬됐다고 합니다. CJ ENM 측이 직접 공식 발표를 했어요. 불발된 것이 맞고 현재 다이아TV 매각 협상 진행 중인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다이아TV에는 임영웅, 대도서관 등 인기 유튜버가 소속된 MCN 업계 최고 1위의 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불발이 됐을까요?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을까지 다이아TV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던 이 트레저 헌터가 인수 의지를 불태웠지만 이 CJ ENM 내부에서는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이미 나왔다고 해요. 왜냐면 협상은 결국 불발이 됐고 CJ ENM 측에선 이 다이아TV의 매각까지 노렸지만 MCN 사업 정리를 미루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 업계 자체가 MCN 업계 현황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어서 이미 매각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이아TV라는 곳엔 임영웅 님도 있지만 전성기 시절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유튜버들은요 1400명을 넘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중에 3분의 1이나 줄어든 1000명 정도로 그 크기가 굉장히 축소가 됐고요. 다른 MCN 업체들도 영업 적자, 순이익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다이아TV와 같은 대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하는 희망자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 CJ ENM은요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했고요. 새로운 대표가 취임도 했고요. 그 흑자 전환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사업 효율화 작업도 동반되고 있는데 그 중에 다이아TV 매각도 중요한 일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흑자가 절박한 CJ ENM이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판단되는 MCN 사업은 결국 매각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기존에 거론됐었던 금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매각이 되겠죠. 그만큼 CJ ENM이 다급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CJ ENM의 다이아TV다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업계 현황상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이아TV가 유튜버들을 관리해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임영웅 님이 더 거대해지고
앞으로 임영웅이란 가수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번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제가 볼 때는 굳이 다이아TV에 소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시간이 흘러서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이 굳이 다이아TV에 소속되지 않고 아마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뭐 요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이 시상식 예고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슈가, 임영웅, 이찬원 등 KM 차트 2분기 베스트 스트리밍 주인공은 과연 누구냐? 요런 기사가 올라온 거죠. 보니까 오는 8월 5일 오후 5시에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2분기 시즌 베스트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시즌 베스트 부문별 발표는요. 발표만 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 수상 소감 등 생생한 시상 장면을 유튜브 스트리밍 형식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K-POP 팬들이 실시간으로 참여를 한다고 해요. 와, 놀랍죠? 그리고 임영웅님은 여기서 베스트 K-뮤직 부문에 방탄소년단 슈가의 노래와 임영웅님의 모래 알갱이가 후보로 올라가면서 굉장한 지금 기대를 두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베스트 핫 초이스 남성 부문의 경우에도 이찬원님, 방탄소년단의 진, 그리고 임영웅님이 1위를 두고 경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 KM 차트 시상식 8월 5일로 예정되어 있죠. 여기에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분기 시즌 베스트 여기에 임영웅님이 수상을 확정 지었을 때 가능하겠지만 만약 수상을 확정 짓는다면 제가 볼 땐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왜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가 어차피 내년으로 미뤄져 있다면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10월 달부터 본격화되는 시상식, 연말 시상식에 등장할 가능성이 제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온라인 시상식인 이 KM 차트,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시상식에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서 그 기대치가 더욱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상을 수상해서 임영웅님이 등장하기를 저도 너무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